황룡 부동산 그룹. 도시에서 가장 명망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이곳은 오늘 아침도 평소처럼 활기가 넘쳤다. 직원들은 고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윤이 나는 구두 소리가 타일 바닥에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분주하고 활기찬 분위기는 외부인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 할 만큼 전문적인 느낌을 자아냈다. 그 화려한 풍경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랜 셔츠는 마른 몸에 걸쳐져 있었고 낡아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천 신발과 비뚤어진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들어있는 듯했다. 그는 온화한 표정으로, 하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을 숨긴 채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다. 젊고 세련된 안내원 향이는 깔끔한 유니폼과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로 눈에 띄었다. 그녀는 정림 씨를 흘끗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불쾌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정림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향이는 누군가 이 광경을 볼까봐 주변을 살피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여긴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할아버지 같은 분은 뽑지 않아요. 정림 씨는 조금도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채용 담당자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급여가 높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일이면 됩니다. 향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듯 문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바로 그때 영업부 직원인 민준 씨가 지나가다 대화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 할아버지, 경비원을 하겠다고. 여기서 황룡그룹 경비원은 꽃미남에 키 크고 잘생기고 품위까지 있어야 하는 거 몰라? 할아버지가 문에 서 있으면 주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모여서 수군거리며 조롱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것 같네. 할아버지, 경비원은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회사 이미지도 지키는 거예요. 정림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조용히 대답했다. 웃으세요. 하지만 가끔은 저 같은 늙은이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조롱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웃음소리만 불러일으켰다. 그때 멋진 모습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룹 인사 관리자인 황 씨가 다가왔다. 그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정림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정림 씨는 침착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 씨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저희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할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굼뜬 사람은 뽑을 수 없습니다. 누굴 어떻게 보호하시겠습니까? 더 적합한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의 말에도 정림 씨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말했다.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내 말을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말을 마친 정림 씨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젊은 직원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렸고 그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정림 씨가 사라지자 향이는 비웃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네. 저 할아버지,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아나 봐. 민준 씨가 덧붙였다. 저 할아버지, 자기가 동화 속 주인공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가난뱅이가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하는. 황 씨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정림 씨의 의미심장한 말이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될 줄은. 황룡그룹의 일자리를 구하러 온 이상한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층, 모든 부서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바랜 옷과 낡은 신발만으로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회사에 들어가 일자리를 구하려 했던 경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을 붙여가며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노인의 모습은 끊임없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너희 그거 알아? 그 할아버지. 논에서 막 기어 나온 것 같더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옛날 코미디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어. 맞아. 늙은이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 아니야. 진짜 어이없어. 자기 꼬라지나 보고 그런 소리를 해야지. 아침에 안내 데스크를 봤던 향이는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네. 다음에는 거지가 와서 사장 자리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로비에서 노인을 조롱했던 민준 씨는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사장은 무슨 황룡그룹 회장 자리에 앉겠다고 할 걸 완전 현실 동화네.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가 구내식당 곳곳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나이 지긋한 직원 남 씨를 눈치채지 못했다. 남 씨는 대화에 끼어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오후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자 회사의 나이 많은 직원들 중 일부는 젊은 직원들의 과도한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 회사 분위기는 특이한 일이 있으면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언급되는 화제거리가 되었다. 인사부에서 황 씨는 의자에 편하게 앉아 커피를 마시며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기준은 높은 게 좋지.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면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그 사람이 입구에 서 있기만 해도 고객들이 다 돌아갈걸. 동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황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격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룹의 명성에 먹칠하게 둘 수는 없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이 많은 직원들이 모이는 곳에서 남 씨는 조용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옛날에 이 그룹이 나이 많은 어떤 분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분은 유능할 뿐만 아니라 인자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 아쉽게도 이제는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지만 가끔은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인 경우가 있지. 몇몇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곧 밖에서 들려오는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아무도 과거나 남 씨가 언급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나약하고 가난한 노인, 겉모습과 성공이 전부인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는 사람일 뿐이었다. 황룡그룹의 아침은 여느 때처럼 활기찼다. 직원들은 일상 업무에 바빴고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긴급 회의와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쌓여갔다. 며칠 전에 이상한 노인 이야기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바쁜 업무 속에 빠르게 잊혔다. 하지만 점심시간 직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 전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검은색의 윤기 나는 고급 렉서스 차량이 정문 앞에 천천히 멈춰섰다. 차량 번호판은 고위층 인사만 소유할 수 있는 VIP 번호판이었다. 근처에서 점심을 먹던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밖을 내다보며 수근거렸다. 저 차 좀 봐. 엄청난 권력자인가 본데. 오늘 고위 간부가 시찰 나오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외부인인가? 차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풍모에서 풍겨나오는 권위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침묵했다. 그는 건물 앞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함께 온 비서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사관리자를 당장 불러 며칠 전 면접에 대해 알아야겠어. 그의 말에 비서는 긴장했고 주변 직원들은 당황했다.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심각한 태도로 왔는지 궁금해했다.
관리층에서는 며칠 전 정림 씨를 모욕했던 황 씨가 급히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재킷을 걸쳤다. 황 씨는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혹시 그 노인이 무슨 짓을 했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신분이 밝혀졌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로비에 도착하자 검은색 렉서스 옆에 서 있는 중년 남성이 눈에 띄었다. 황 씨는 긴장한 채 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인사관리자 황래입니다. 무슨 일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중년 남성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정림 씨 면접에 대해 묻기 위해 왔습니다. 왜 그분을 거절했죠? 정정림 씨요. 황 씨는 순간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 노인의 이름이 정림이었던가. 그는 며칠 전 일을 떠올리려 했었다. 낡은 옷, 낡은 신발, 그저 그런 흔한 노인이었는데. 중년 남성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황 씨를 쏘아보며 말했다. 30년 전 이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회장님의 도움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그런 분을 모욕한 당신은 당장 해고입니다. 회장님이라고요? 황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 초라한 노인이 황룡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중년 남성은 차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 황 씨에게 건네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에 이 회사에 투자하신 증서와 그동안 회장직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조용히 지내셨다는 내용입니다. 황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주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며칠 전 자신이 노인에게 했던 무례한 말과 행동만이 끊임없이 되었다. 정림 회장은 황 씨에게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내 말 이제 이해했겠지. 자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네. 그 말을 남기고 정림 회장은 검은 렉서스에 올라탔다. 차는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로비에는 숙연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두들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그날 이후 황룡그룹에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자리 잡았다. 모든 직원들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기 위해 노력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정림 회장의 이야기는 회사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꼼꼼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이호준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전문가의 표정을 유지하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회장의 호출이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이호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회장을 마주했습니다. 인사조차 건넬 틈도 없이 회장은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러 온 노인분께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들었네. 자네가 면접관이었지. 순간 당황한 이호준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회장님. 하지만 그분은 저희 회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이유를 설명드리고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회장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말하는 예의가 그런 건가? 아니면 그분이 자네 눈에 적합한 인재로 보이지 않아서 모욕을 준 건가?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호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 규정에 따라 면접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저희 회사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이호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가? 그리고는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네.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자네가 일하고 있는 이 회사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야.
회장의 말에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가까이 서 있던 직원들은 서로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숨죽였습니다. 그는 방금 들은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그분께 연락해. 오늘 안에 그분을 만나야겠네. 그리고는 차가운 분위기를 남긴 채 돌아섰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노인을 찾기 위한 비상이 걸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노인이 떠나며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자네는 깨닫게 될 걸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것을. 몇 시간 만에 노인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노인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회사 전체에 울리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할 준비를 하게. 오늘 이후로 자네들은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야. 고급 세단은 도시 외곽의 낡은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가에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푸른 나무들이 드리운 그늘은 평화로우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느낌을 자아냈습니다. 차가 작은 집 앞에 멈춰 서자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 날카롭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으며 회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왔구먼. 회장은 노인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동행한 직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평소 권위적인 회장이 소박한 옷차림의 노인에게 이토록 깍듯하게 구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장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직원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사과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생님께 이 회사는 언제나 선생님의 집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돌아오십시오. 저희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깊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네. 자네 직원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지. 하지만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흐리게 만드는 법일세. 나는 그저 사람들이 소박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야.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회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경비가 아니라 고문으로서 말입니다. 선생님의 존재는 모든 직원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노인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찬란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처럼 외곽의 초라한 집에서 사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던 시절을 말입니다. 그는 한때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목공소를 운영하며 정교한 제품들을 여러 나라에 수출했죠. 그의 목공소는 뛰어난 제품뿐 아니라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원들은 그에게서 정당한 임금뿐 아니라 기술 교육을 받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부자가 아니야. 내겐 좋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지. 내가 모든 걸 잃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기계, 재료, 수출을 기다리던 완제품까지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더 큰 비극은 불길이 이웃집으로 번지면서 그의 아내와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모든 것을 잃은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일어서려 애썼지만 그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막대한 빚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집까지 팔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는 고향을 떠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무에게도 상처받고 싶지 않았고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소박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육체 노동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그 시절은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되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신이 아꼈던 직원들의 소식을 몰래 찾아보며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성공했고 심지어 유명한 사업가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지금 그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회장이었습니다. 회상을 마친 노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회장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었네. 나는 자네 직원들을 원망하지 않아. 그저 그들이 겉모습이나 가진 것에 가려진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야. 회장은 고개를 들고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디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선생님만큼 그들에게 값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인의 눈빛에 생각에 잠긴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당 앞 망고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노인의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이 노인의 진정한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회장은 곧바로 임원진을 소집해 노인과의 재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모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을 다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진 가치가 이 회사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회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시각 회사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호준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노인과 회장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지면서 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였습니다. 내가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동료들의 질문에 이호준은 반박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노인을 조롱했던 직원들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던졌던 경멸적인 말과 눈빛은 이제 그들의 양심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인 안수연은 회사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 끝에 회장은 다시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사 임원 몇 명과 함께였고 그 중에는 이호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의 집 앞에 도착한 일행은 낡고 소박한 집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먼저 차에서 내려 노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온 직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온 이유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장은 노인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날 저희 직원의 무례한 행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께 저희 회사의 고문 자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간절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는 저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의 부탁을 받아주시고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당 한켠에 놓인 낡은 목공 도구들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그의 손에서 수많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던 도구들, 이제는 녹슬고 낡아버렸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호주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자네들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네. 다만 이번 일을 통해 자네들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라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네. 그는 회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문자리 제안은 고맙지만 나는 이 작은 집에서의 삶에 만족하네. 하지만 자네들의 진심은 충분히 느꼈네. 자네들이 진정으로 변화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회장은 노인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뜻을 존중하며 그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회장은 곧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이야기를 전하며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내면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호준에게는 인사부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호준은 회장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노인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호준은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직원들의 내면을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노인을 기억하며 그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의 나침반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레황, 이것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이 직접 임씨를 만나고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 작은 집 앞에 멈추자 임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고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가 앞으로 나아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레황은 뒤에 서서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임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권력 있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제 직원들이 당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들이 배워야 할 교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임씨는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잠시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네. 내가 말했듯이 나는 아무에게도 화를 내지 않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어르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실수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임씨는 미소를 지으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을 열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목공소를 운영하던 시절 가족처럼 여겼던 직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앗아간 화재 사고와 재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 인자함, 존경에 대한 깊은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한때 자신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일행 중 몇몇은 감동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레황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는 나이든 가난한 사람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임씨가 낮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네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는 내가 꿈꾸던 회사가 아니네. 그 말은 레황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임씨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십시오. 임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인 후 권력 있는 남자에게 돌아섰습니다. 자네들이 사람의 가치를 보는 방식의 변화를 보고 싶네. 권력 있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황룡그룹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임씨가 내렸습니다. 지난번처럼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권력 있는 남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를 앞둔 듯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날 임씨를 조롱했던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서서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노인, 지난번에 해고된 사람 아니야. 지금 모습 좀 봐. 완전 다르잖아. 설마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레황은 입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했던 노인이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임씨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모인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씨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저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이 그룹을 설립한 창립 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황룡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임씨에게 쏠렸습니다. 레황은 말을 더듬으며 무언가 말하려고 애썼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씨는 천천히 걸어나와 부드럽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권력이나 돈을 되찾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와 동료들이 세운 회사가 처음에 우리가 정했던 가치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실 전체를 훑고 지나가 레황에게 멈췄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나이 들고 가난하면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나? 외모와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황룡은 내가 꿈꾸던 회사가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분노가 아닌 깊고 진실된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황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임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임씨의 모든 말이 자신의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권력 있는 남자가 일어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회사는 매출이나 명성만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강해집니다. 임씨는 회사 내 인본주의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직원들 간의 존중과 평등한 대우라는 정신을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임씨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교육과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인간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레황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대신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써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네. 임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지. 임씨의 말은 레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씨는 권력 있는 남자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네. 기업은 이윤만 쫓을 것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황룡그룹이 재정적으로뿐 아니라 깊이 있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통해 더욱 강해질 때라는 것을. 특별한 회의 이후 황룡그룹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비웃음과 멸시의 눈초리는 사라지고 진지함과 숙연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임 씨의 말은 큰 교훈이 되어 회사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었고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레황은 한때 인사관리자라는 직책에 자만했지만 이제는 인본주의적 가치교육에 참여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말에 직면하고 사과 편지를 쓰고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임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제 자신도 잘못되었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덕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바로 내치지 않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모든 직원에게 전달되어 동시에 자선 활동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지역을 방문하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때 경멸적인 말을 던졌던 레셉셔니스트인 파느엉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노인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내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은 경멸적인 말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결과 존중의 정신이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임 씨는 회사로 돌아오기로 동의했지만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고문 역할을 맡았지만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났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의 평범한 삶에 할애했습니다. 그는 주목받고 싶어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전설적인 인물로 여기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네들이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공헌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뿐이네. 그는 마지막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임 씨가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날 그룹 전체의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고위 간부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든 직원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모든 직원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저를 창립 주주나 고문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의 가치는 그들의 공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명성이 아니라 강한 회사는 이윤이 아니라 그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주변 공동체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십시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임 씨를 태운 차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회사 정문 앞길 위에 길게 늘어진 그의 그림자는 겸손과 진정한 가치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내부의 변화를 통해 황룡그룹은 재정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인간애와 존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임 씨의 이야기는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가치는 성공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황룡그룹은 임 씨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레황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며 임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사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심어주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황룡그룹은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임 씨가 심어준 씨앗은 황룡그룹 전체에 뿌리내려 기업 문화를 바꾸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레황은 우연히 낡은 목공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임 씨가 화재 사고를 당하기 전 운영하던 곳이었습니다. 레황은 잠시 멈춰서서 옛 목공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과거 임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처럼 아꼈던 직원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던 모습, 화재 사고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모습,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세상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던 모습까지. 레황은 임 씨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어르신의 뜻을 이어받아 황룡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임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황룡그룹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황룡그룹은 그의 유산을 계승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